자, 거기 이제 오른쪽 5번에 점유의 소와 자, 본권의 소의 관계. 208조 제1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과 점유권 가지고 소송한 걸 점유권에 기인한 소라 그래요. 본권에 기인한 소송은 전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다음 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도 하지 못합니다. 자, 1번 의의는 보고 가죠. 자, 점유 보호 청구권에 기초한 소송을 점유의 소라 그래요. 그리고 본권인 소유권, 지상권 등등등에 관한 소송을 본권의 소라 그럽니다. 자, 이걸 하고 나면 조금 편해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이제 항상 물건은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구별한다 그랬잖아. 이게 암기가 안 되면 안 돼요. 본권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3개,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소송하는 걸 점유의 소라 그래요. 이거 가지고 소송하는 걸 본권의 소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장 많은 게 본권 중에서 소유권이 가장 많으니까 그 시험도 소유권 가지고 냅니다. 아까 잠깐 했던 거예요. 갑이 여러분들 갑이라고 하고 현재 책 가지고 있잖아. 책의 소유자니까 소유권 가지고 있어. 즉 소유권 중에 이제 본권 중 소유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점유권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훔쳐간다는 거예요. 우리 침탈에 갔어요. 침탈자. 침탈은 자 도둑놈이죠, 그죠? 도둑놈. 도둑놈에 무슨 도 있죠? 도자가 절도 강도라 그러잖아요. 자, 절도는 그냥 점유를 훔쳐가는 게 절도고, 강도는 자 폭행하고 자 절도가 합한 말이에요. 폭행 절도 또는 폭행 협박하고 절도가 합해진 거죠. 거꾸로 되고 절도 폭행 절도 협박이 거꾸로 되고 택시 강도 그러잖아요, 그죠? 협박하고 절도 아니면 절도하고 협박. 자, 그래서 같은 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책을 이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점유. 그럼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렇게 찾아오는 게 바로 점유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법에서는 바로 조금 전에 봤던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소송으로 제기하는 거죠. 이렇게 소송하는 걸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걸 213조. 이게 바로 본권의 소송이에요. 이 소송하고 이 소송 기초가 여기는 점유권을 내가 빼앗겼다고 소송하는 거고, 이쪽은 소유권을 방해당했다고 소송하잖아. 기초가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는 내가 남자를 뺏겼다고 소송하는, 이건 내가 여자가 방해당했다고 소송하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소송과 이 소송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영향 안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자, 첫째 이 소송을 같이 제기해도 돼. 자, 2월 1일 날 이 소송과 이 소송을 같이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여기 차이점은 아까 이제 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몇 년 내 소송하라고 그랬죠? 아까 1년 내 하라고 돼 있잖아. 1년 내. 여기 기간이 있어요. 여기는 기간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침탈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야. 절도 강도 할 수 있고, 아까 잠깐 했지만 사기당했다, 만약에 분실했다 이런 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쪽은 제한이 없어요. 이쪽은 뭐 사기를 당하든 분실하든 다 할 수 있어요. 왜? 소유권이 강력하니까. 그런 차이는 있어요. 동시에 할 수 있고 또는 따로따로 이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쪽에서 해서 졌어요. 다시 이렇게 소송 제기해도 돼. 근데 1년이 지나가 2년 만에 소송하면 당연히 지죠. 그랬지만 이쪽으로 다시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왜? 기본이 다르니까, 기초가 다르니까. 자, 가보죠. 그러면 2번 양소의 관계. 1번 양소송은, 양소라 이거야. 점유에 관한 소송과 본권에 관한 소송은 그 기초를 달리하므로. 왜? 한 개는 점유권이고 한 개는 본권이잖아. 기초가 다르므로 전혀 무관계로 다뤄집니다. 즉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과 본권에 기인한 소송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언더라인 되어 있죠. 두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제기할 수 있고 또 한쪽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 소권이 소멸해도 소권 소멸이고요. 1년이 지나서 소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쪽 소권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 점유권에 기해서 소송 제기했어요. 그러면 점유권을 갑이 뺏겼느냐 안 뺏겼느냐 요것만 가지고 소송해야지 본권 가지고 재판도 못합니다. 그게 2번이죠.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도 못합니다. 예컨대 보면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예컨대 소유권 기타 본권 가지고 있더라도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유권을 빼앗겼다면 이렇게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걸 알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점유에서하고 본권 전혀 별개입니다. 개념 자체가 이거는 사실상 지배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건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 정당하게 말하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예요. 이거는 도둑놈도 가지니까 정당성은 없잖아. 또 정당성은 없습니다.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게 점유권이에요. 전혀 개념이 다르니까 그런 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4번 갑니다. 자력 구제권. 쉽게 도둑놈 잡는 겁니다. 도둑놈 잡는 거. 예외적인 거죠. 자, 자력 구제권자는 땡땡. 직접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도 자력 구제권 인정된다. 점유 보조자 대표이름 누구죠? 점원, 가정부도 자력 구제권 인정되는데 간접 점유자는 자력 구제권 인정 안 된다. 배웠죠? 자, 임대인은 자력 구제권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점유권이고 소유권으로 갑니다. 자, 본권의 대표인 소유권. 자, 본권의 대표, 정당한 권리의 대표인 소유권은 자, 이 소유물을 세 가지 사용하는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요 세 가지를 다 가지는 게 소유권입니다. 자, 211조 소유권의 내용. 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 즉 자기 소유 물자 동그라미 치세요. 물건을 세 가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소유권은 자기 소유물을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소유권의 객체는 특정 독립의 물건이다. 물건이 객체입니다. 물건. 자, 그래서 물건이니까 부동산하고 동산이죠. 자, 부동산하고 동산이 객체야. 자, 물건이 아닌 권리는 객체가 될 수 없어요. 권리는. 그에 따라서 물건이 아닌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나왔죠? 아파트 분양권은 권리잖아. 권리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소유권의 객체는 오로지 물건이야. 물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문제는 이제 다른 물건은 뭐 쉬워요. 다른 물건. 자, 건물은 여기 건물 딱 여기 범위가 정해져 있죠. 여기까지. 이걸 갖다가 일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예요. 뭐 지우개도 요거 사용, 수익, 처분하면 돼. 문제는 토지야. 토지는 일필지죠. 일필지 소유자가 갑이다. 그러면 이 일필지를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건데 토지는 다르잖아. 토지는 자, 지표도 있고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지상 어디까지 사용, 수익 하느냐, 또 지하 어디까지 사용, 수익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죠? 이것은 정당한 이익이죠. 정당한 이익. 되게 우리가 이제 나무 심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 꼭대기부터 나무 뿌리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자, 보죠. 212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지상과 지하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이 뜻은 자 여기서 자 갑이 토지 소유자잖아. 이 땅을 갑이 자 이걸 을한테 팔았다. 그럼 을한테 팔았다. 소유권 등기하면 을은 요 지표뿐만 아니라 지표에 있는 뭐 흙이라든지 토사, 담장, 뭐 굴, 그다음에 이런 거 다 이 사람이 가진다는 거. 그래서 뭐 종속 정착물까지 다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시간에 이걸 종속 정착물이라고 그러잖아. 거기까지 다 소유권 넘어온다는 거예요. 나무도 사실 종속 정착물이죠. 원칙은. 이게 독립되려면 뭘 갖춰야 돼, 나무가? 독립되려면 뭘 갖춰야 돼? 임목 등기를 하든가 뭘 해야죠? 명인 방법을 갖춰야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전부 종속 정착물이다. 자, 그겁니다. 상하까지 미친다. 1. 상린관계랍니다. 상린관계는 자 조심할게. 자, 이 소유권 속에 소유권의 내용이 이제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게 소유권이죠. 소유권 속에 이제 붙어 있는 게 우리 전문적에 배운 원리를 배운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 자, 소유권이 방해당했다.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방해방 청구. 이게 소유권 속에 이 주고 종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이 붙어 있는 게 상린관계, 상린권이죠.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소유권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게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권입니다. 1. 상린관계 또는 상린권. 자, 상린권리 여부를 상린관계라 그래요. 서로 상자. 이게 이웃린자입니다. 이웃, 인접린, 인접. 자, 이건 인접한 토지하고 건물이요. 부동산입니다. 자, 인접한 부동산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상린관계라 그래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하고 가죠. 자, 여기가 이제 경계입니다. 자,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토지 소유자. 그럼 인접하고 있잖아. 인접하니까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입니다. 왜? 소유권 속에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이제 갑이 자 나중에 여기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건물은 나중에 나오지만 상린관계에서 이 경계로부터 최소한도 반 미터 50제곱미터의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근데 50만 줘가지고는 자 이 사람이 건물을 칠 수 없으니까 요 남의 땅, 이 상린이죠. 인접 땅한테 자 요만큼 내가 땅 좀 사용하자. 이걸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고 그래. 인지 사용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속에 소유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 갑의 소유권이 확장되는 거죠. 이쪽은 요만큼 의무가 있죠. 요만큼 만약 6개월 6개월 그래야 여기다 철근, 콘크리트 이런 시멘트 넣을 수 있겠죠. 집 짓고 나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인지 사용 청구권이 갑한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인지 사용 의무가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요만큼 손을 입히니까 손해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인접한 사람끼리 소유권 관계입니다. 이걸 상린관계라 그래요. 자, 가보자. 의, 땡땡, 인접 동그라미 쳐. 인접해야 돼. 상린, 이웃린. 인접한 부동산, 그 사용자 4명,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입니다. 자, 이쪽에 이제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은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권리 의무 관계를 상린관계라 그래요. 상린권은 인접한 부동산 사용자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자, 상린권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고요. 소유권 속에 들어있어요.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등기하니까 따로 등기할 수가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아요. 특히 시험 많이 나온 게 주의 토지 통행권을 할 수 없다, 등기할 수가 없다, 소유권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등기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상린관계는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배제해도 돼요.
그리고 3번 조심 이제 지상권에고 전세권에도 준용합니다. 이 상린관계는 이 소유권에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소유권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걸 자 인접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준용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도 유추 적용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도 적용됩니다. 자,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지역권 X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권은 점유를 못하니까 준용할 수 없죠. 지역권은 아예 점유를 못하니까 상린관계도 준용 안 됩니다. 자, 2번 조금 전에 설명한 인지사용청구권 대표적인 상린권입니다. 자, 216조 법 조문만 잘 보면 돼요. 1항 토지 소유자는 자 거기다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인열에게 인지 사용을 청구하는 거죠. 이 사람은 당연히 사용을 허락해 줘야 됩니다. 왜? 권리니까. 그러나 이웃 사람의 성낙이 없으면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거에 들어가면 반드시 성낙 받아야 돼요. 성낙 안 받고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로 감옥에 갑니다. 제2항 전항의 경우, 전항 그러면 제1항 제목으로 바꾸면 돼. 인지 사용 청구권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는 당연히 동그라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글자 한자 한자 잘 봐야 돼요. 자, 보상하고 배상의 차이입니다. 자, 보상은 이 적법한 겁니다. 적법한 것을 돈으로 주는 게 보상입니다. 이 적법한 행위잖아요. 법률 규정으로. 적법한 행위인데 한 6개월간 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상을 줘야 됩니다. 이 배상을 잘못했을 때죠. 이거는 불법일 때 손해배상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겠고 보상은 고의 과실 요건은 아닙니다. 적법. 우리가 손실보상 청구권, 토지수용보상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무조건 배상은 손해배상입니다. 이거는 고의나 과실 잘못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배상이야 보상이야? 보상이잖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의의는 설명했고 2번 상대방은 4명이겠죠. 땡땡. 현재 인지 이웃 토지를 이용하는 자 4명이죠. 예. 토지 소유자 을, 지상권자 을, 전세권자 을, 임차권자 을이 상대방이 됩니다. 항상 상린관계 그러면 4명이 떠올라야 돼. 인접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입니다. 자, 2번 중요 표시하세요. 주의 토지 통행권.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상린관계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게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 이게 왜 소송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땅을 통행하는 권리입니다. 이것도 법률 규정입니다. 이거는 계약이 아니야. 남의 땅 통행권입니다. 자, 219조 제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통로가 없으면 이제 길을 사용할 수 없잖아. 그런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을 할 수 없거나 너무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는 통로를,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3, 4m 정도 되죠. 그러나 죽어나가죠.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 남의 땅을 통행하는 권리니까. 그리고 제2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남의 땅을 통행하는 권리니까.
자, 뭐 220조는 이제 공짜입니다. 자, 두 개 동그라미 치죠. 분할이나 일부 양도됐을 때 동그라미 무상주의 통행권입니다. 원래 이제 상민관계는 유상입니다. 자, 손해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220조는 예외적으로 무상이라 공짜. 무상 통행권이니까 자주 나와요. 공짜로 통행하는 권리. 맹지 봅니다. 맹지 갑니다. 1항 분할로 인하여 분할입니다. 분할 그냥 자연히 맹지된 건 안돼.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 맹지가 된 때는 그 맹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보상 의무 없다. 무상이야. 그리고 제양 전항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도 준용한다는 것은 보상 의무가 없다 이거죠.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한 4차로 된다고 하죠. 공로죠. 도로입니다. 도로죠. 공로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이라고 하고, 여기는 자 99번지 A, 여기는 100번지인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여기는 101번지 B가 소유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 공유. 그러면 이제 이 갑과 을이 이 도로 여기 통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도로로. 자, 그런데 이렇게 딱 공유물 분할했어요. 공유물 이렇게 딱 분할하니까 이게 뭐야? 맹지가 돼버렸죠. 공유물 분할로 맹지가 됐어요. 맹지가 되면서 그랬을 때 이제 저 둘이 사이에 이렇게 분할한다는 것은 갑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을이 너 이쪽 이렇게 통행해서 좋다고 승낙한 거야. 묵시적으로. 그래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공짜로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가 된 원인이 분할로 맹지가 돼야 돼요. 아니면 또는 갑이 단독 소유였다가 자기가 일부 양도 요만큼 잘라서 일부 양도로 맹지된 경우 이 두 가지는 공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공짜는 요거밖에 없어요. 분할로 맹지가 되거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됐을 때만 공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짜가 안 됩니다. 자, 일단 그 밑에 6번부터 먼저 내려오세요. 워낙 중요하니까. 이때 공짜는 이겁니다. 이 직접 두 사람 갑과 을 사이만 공짜야. 직접 당사자. 만약에 갑이 이걸 팔았다. 을다시한테. 이때는 돈 주고 다녀야 돼요. 특별 승계인은 공짜가 안 됩니다. 직접 당사자끼리만 공짜입니다. 6번 보세요. 6번 밑에 무상 동그라미 무상주의 통행권 규정은 토지의 동그라미 직접 분할자. 직접이 포인트야. 직접 분할자 또는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 갑을 사이에만 적용된다. 잘라주고 포위된 토지 저기 이거죠. 을 포위된 토지 맹지 또는 피통행지 요거에 피통행지 갑의 땅 피통은 특정 선계인 주보세요. 특정 선계인에게는 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갑과 을사에게만 공짜고 특정 선계인에게는 공짜가 적용 안 되고 유상으로 다녀야 돼요. 자, 그 위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남의 땅을 통행하는 권리입니다.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고 실제로 통로로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 아까 적어서 한 1m 폭이, 자, 도로가 있긴 있어요. 폭이 1m밖에 안 됩니다. 그럼 차가 못 다니잖아요. 이런 경우도 한 3m로 넓히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1m 정도 도로가 있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한 3m 정도 되어야 차량이 다니죠. 2번. 토지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 개설도 허용이 될 수 있다. 약 한 3, 4m 넓힐 수 있습니다. 다음 3.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 즉 맹지뿐만 아니라 너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도 인정이 됩니다. 4.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런 경우죠. 이렇게 이제 통행하고 있었는데 이쪽이 산이었다가 이쪽이 한 10차로 길이 납니다. 이쪽이 10차로 길이 나오면 당연히 이쪽으로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주의 통행권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변경 소멸이 가능하다. 자, 5번 항상 현재 용법입니다. 현재. 주의 토지 통행권은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차는 안 돼.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건축 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용법에 따라 인정되는 거다. 자, 이건 주의 토지 통행권을 좀 잘 정리하고요. 맨 밑에 3.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법 조문만 잘 정리하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237조. 경계표나 담의 설치권. 우리 대개 이제 경계는 우리 상린관계는 시골이 공부하기 편해요. 우리 경계는 대개 우리 이제 이 건물하고 건물의 경계는 대개 뭐가 많죠? 담이 많죠. 담. 그리고 우리 답과 답 사이의 경계는 뭐가 많죠? 물이 있어야죠. 국어입니다. 대개 국어. 그 다음에 전과 전 사이 우리 두릉이라 그러죠. 이걸 경계표라 그래요. 경계표. 그래서 담, 국어, 경계표. 이거는 공유로 추정합니다. 자, 237조 제1항.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 동그라미 공동비용으로 통상 보통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통상비용 반반이죠. 그런데 이항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반반 절반하여 부담합니다. 자, 그러나 안드라인 조심해야 돼. 청량비용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청량비용 반반이 아니고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합니다. 청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그 다음 239조 다음에 보통이 아니고 특수시설은 자비로 해야 돼. 자비. 자, 인접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입니다. 자기의 비용으로 다음에 재료를 통상보다 보통보다 양호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보통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담을 특수시설할 때는 스스로 자비로 해야 됩니다. 자, 제목에 외워야 돼. 경계표 등은 동그라미 공유로 추정이 됩니다. 공유 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국어는 우리 도랑이죠. 도랑. 지적법에서 국어 나오죠. 상린자의 공유로 동그라미 추정합니다. 추정한다. 자, 밑에 이거 해설 갑니다. 판례. 어느 한쪽 토지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이죠. 공동비용으로 보통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응해줘야 되죠. 인접 토지 소유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경계표, 담, 국어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240조도 조문 잘 내요. 나무 뿌리와 나무 가지죠. 자, 이게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토지 소유자. 여기 이제 나무가 있었어요. 감나무 할까요? 감나무가 있는데 여기 경계가 여기입니다. 예, 감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자, 뿌리가 경계를 침범했어. 뿌리. 그리고 감나무 가지가 경계를 침범했다는 거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일단 뿌리부터 하겠습니다. 뿌리는 이제 갑이 마음대로 자를 수 있어요. 갑이 임의로 경계 넘은 거 이쪽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것만큼 잘랄 수 있어요. 임의로 제거합니다. 임의로 제거해서 말려서 군불 때면 돼. 갑의 겁니다. 군불 때면 돼요. 근데 이 경계까지 넘어와서 여기 와서 뿌리 자르면 이는 경계 침범죄로 감옥에 갑니다. 자, 자기가 넘어온 것만. 그다음 뿌리입니다. 가지.
이 가지는 막 자르면 안 돼. 가지 자르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큰일 납니다. 가지가 넘어오면요, 갑이 이 나무 주인한테 을보고, 야, 가지가 넘어왔으니까 좀 잘라달라. 가지 제거 청구를 해야 돼. 가지 제거를 청구하면 머리 잘라줘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제거를 청구했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이건 2차로 잘라야 돼. 몇 차? 2차로. 2차로 제거하면 돼요. 2차로 제거하면 이제 2차는 맥주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무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려가지고 군불 떼면 돼요. 자, 뿌리는 막 자른다. 가지는 2차로 잘라야 돼. 이걸 1차로 자르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오늘 징역 2번 갔어. 그 다음 갔어요? 아까 주거침입, 그죠? 그러니까 주거침입하면 1년 갑니다. 재물손괴하면 3년 가요. 자, 그걸 보죠. 일단 240조 3항부터 인접지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요. 임의로. 그런데 1항 올라갑니다. 인접지 나무 가지입니다.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는 그 나무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청구, 즉 가지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청구자 갑이 2차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뿌리하고 가지를 거꾸로 잘내니까 조심해야 돼요. 가지는 2차로 잘라야 되고 뿌리는 1차로 막 자르면 돼. 자, 242조도 제목에 경계선 부분에 건축, 아까 잠깐 했던 거죠. 반미터. 제1항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언더라인 돼 있죠. 경계로부터 얼마? 반미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됩니다. 경계로부터 반미터야. 제2항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즉 반미터 거리 두지 않은 자에 대해서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조심해야 돼.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1년 경과 또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 청구를 못하고 돈으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자주 냅니다. 건축에 착수한 후 몇 년 지났거나 1년이 지났거나 또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 철거 청구를 못하고 뭐만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만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린관계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제3절에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야. 자, 소유권 원시취득. 항상 우리가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 원시취득은 처음 취득하는 거. 처음 취득이죠. 처음처럼 처음 취득한. 지구상에서 처음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반대말이 이제 앞사람의 권리를, 앞사람의 소유권을 이어받는 취득. 즉, 승계취득. 승계취득. 자, 이 차이가 뭐야? 이거는 바로 이게 186조잖아. 이건 등기하죠. 이거는 187조니까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 한번 보죠. 소유권의 원시취득은, 자, 일단 뭐 선의취득은 시험 안 나니까 취득시효, 선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세계 부합, 혼합가공 등을 소유권의 원시취득이라 그래요. 원시취득. 자, 그럼 거기 놓고 앞 페이지 1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1쪽. 우리 1쪽은 안 하고 왔던가요? 나중에 또 돌아갑니다. 3쪽이네. 거기 처음 나오는 거야. 자, 위에서 한 10번째 줄 보세요. 자, 양가로 1번 원시취득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에 바로 지구단 처음 취득, 건물은 신축, 토지는 매립, 여기까지 하고 뒤에 나오죠. 이제 시효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합가공 등 이런 것을 소유권의 원시취득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기본서에도 배웠던 거고, 그렇게 연결돼요. 다시 원리시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뭘 안 한다? 등기 안 한단 말이에요. 처음 취득하니까 항상 승계, 이게 법률행위에서 이어받는, 이때는 등기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 원시 취득하든 승계 취득하든 둘 중에 한 개예요. 자, 오른쪽 1번 취득시효.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 쉬운 것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려운 거를 좀 차후에 또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고. 자, 시효 취득은 일단은 요거는 뭐야? 예외적으로 등기해야 돼요. 잘 듣죠? 일단 등기해야 된다. 자, 조금 전에 했잖아요. 원시 취득은 뭐 안 한다 그랬어요. 등기 안 한다 그랬는데 시효 취득을 와가지고는 예외적으로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주 나와요. 이 원시 취득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자, 그래서 자주 나오고 가장 어렵습니다. 자, 변호사들이 돈 버는 걸 이걸로 벌어요. 변호사들이. 변호사는 맨 마지막에 주장하는 이 취득시효 같은 말 시효 취득이요. 취득시효 동의어 시효 취득입니다. 자, 일단 이걸 설명을 좀 하고 가죠. 요거는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남의 땅을 2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이게 시효 취득이에요. 20년 점유하면 자, 시간의 경과. 자, 시효는 시간이 경과하면 효과가 발생. 이걸 시효라 그래. 이런 시효 취득은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시효는 두 가지가 있죠. 소멸시효하고 취득시효가 있죠. 또는 같은 말이 취득시효.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죠. 자, 이거 계약도 안 했는데. 예를 남들은 요겁니다. 20년 점유. 자,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땅이, 자, 쉽게 얘기해서 A한테 샀어요. 제가 수업할 때는 항상 갑한테 산 걸 수업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한테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한테 소유권 취득 이렇게. 공동 신청해서. 이 법률행위잖아요. 186조에서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원칙인데, 자, 여기는 시효 취득할 때는 점유 시효 취득. 이거는 등기해야 됩니다. 이거 할 때는 제가 수업할 때 매도인은 항상 A라고 수업한단 말이에요. 자, A한테 샀어요. 땅을 100번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샀습니다. 매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우리 소유권 취득해요. 나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 안 하고 이 땅을 점유만 이전받았어요. 점유, 매수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 매수인으로서 점유하니까 아까 배웠죠. 자주점유야, 타주점유야. 자주야, 타주야. 자주죠, 자주. 이 자주야. 가장 포인트가 이제 자주점유를 해야 돼요. 자주점유를 못하고 타주점유를 시효 취득 못해. 농사 짓고 있었어. 자, 20년 농사 지었어요. 몇 년? 20년. 점유했잖아. 그래서 이제, 자,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딱 하려고 보니까 요만큼이, 이 땅이 요만큼이 조금 일부가 매도인 A 땅이 아니고 갑의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것만 산 거야? 요만큼만 산 거죠, 그죠? 요만큼은 당연히 매매였으니까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당연히 가능해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만큼 샀으니까. 이게 정상이고, 이게 이제 비정상이죠. 이건 남의 땅인데, 이 사람은 누구 땅인 줄 알고 농사 짓고 있어? A 땅인 줄 알고 농사 짓고 있었죠.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갑은 20년 동안 자기가 소유자인데 소유권 행사를 안 했어요. 갑은 권리 불행사죠.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짓고 있었죠. 이 사람은 권리를 행사했고, 그다음 권리 행사, 불행사했잖아. 그래서 우리 법원이 이제 권리를 행사한 얘보다 더 중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한테 갑니다. 아저씨, 당신 땅을 내가 20년 농사 졌는데 소유권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등기해 주겠어요? 절대 안 해주죠. 바로 뭐가 잖아. 나 들고 나옵니다. 나 들고 나와. 어떤 애 지기작대 들고 나오고.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소송입니다. 이거 볼 것도 없어요. 100% 소송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입증해야 될 게,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점유 취득시효. 한가로 2번 보세요. 그 밑에 내려와서, 한가로 1, 점유 취득시효에서, 자, 옆에 살짝 적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주, 적어요. 자주, 더하기 평원, 더하기 공연 점유, 더하기 20년입니다. 몇 년? 자주
평온, 공연. 자, 몇십 년 점유? 20년 점유. 그게 이제 요건이야. 자, 들어갑니다. 요건이 뭐라고요? 자, 자주, 평온, 공연, 몇 년? 20년 점유입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 20년 점유인데 자주, 평온, 공연, 이거는 계속될 필요가 없어. 딱 1초만 있으면 돼, 1초. 요거 점유한테, 점유 시작할 때. 요거는 딱 1초만 있으면 돼. 점유 개시 시점에만 있으면 돼. 자, 이거 이제 매수했잖아, 이거. 매수인이 점유하니까 당연히 자주 하고, 평온하고, 공연하기 전. 이게 다 추정되니까. 추정돼 입증할 필요. 요것만 입증하면 돼. 20년 전. 몇 년 전이요? 요건 입증해야죠, 이제. 20년 동안 농사지을 입증을 못 하잖아. 우리 뭐 했죠? 전후 양시라고 그랬잖아. 자, 우리 이제 내가 60년 내가 1월 1일부터 시작했다. 지금 60년 1일부터 계약했다고. 현재 60년이니까 80년 1월 2일이다. 점유하고 있다. 두 가지만 딱 입증하면 돼. 그럼 몇 년 계속되죠? 몇 년 계속? 그죠? 20년 하루 내려. 20년 계속했잖아. 이 두 개만 입증하면 돼. 그럼 판사가 그러면 할 말이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줘요. 그럼 이제 판결은 단독 신청이죠. 우리 혼자 가서 등기 신청하면 돼. 그럼 이제 왜 판결 받았으니까 이거는 금요일을 하겠네. 내일 하겠네. 내일 공시법. 소유자 갑으로부터 이 소유권 이전. 여기 이제 뭐라고 적냐면 시효 취득을 적어요. 시효 취득은 자, 요때를 적는 게 아니고 점유를 시작한 날로 적어요. 시효 취득. 시작한 날 언제라고? 60년 1월 1일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는 오늘 했다고 하죠. 오늘 등기해도 언제부터 소유자라고? 60년 1월 1일부터 소유자 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소급표라 그래. 20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60년 1월부터 취득하는 걸 시효 취득이라고 그래. 자, 하나씩 가보죠. 밑에 방가로 1 점유 시효 취득. 자, 동그라미 1번 1, 2, 3, 4, 5를 마이너스 1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한다는 것은 자, 남들이 반대로 거꾸로 이제 자, 이걸 등기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등기를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시효 취득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거꾸로. 자기 소유 부동산도 20년 농사지면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여기 1부죠. 1부. 등기할 때는 자, 여기 100번지였잖아요. 이걸 분필부터 먼저 해야 돼. 100의 1 이렇게 분필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분필. 일부도 가능하다는 거야. 동그라미 2번. 분필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시효 취득할 수는 있다. 나중에 분필 등기하면 되니까. 그러나 반대로 부동산 일부에 등기부 시효 취득은 할 수가 없어.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일부에 등기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점유 시효 취득할 수는 있지만 일부 등기부 시효 취득은 못합니다. 일부 등기는 없으니까. 자, 3번도 자주 나왔죠. 자, 국유재산은, 자, 국유 두 개 나누는데, 국유재산은 잡종재산, 이게 이름이 바뀌었으니 일반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 인정이 돼요. 왜? 일반재산은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재산의 반대말,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재산은 뭐 할 수 없다? 시효 취득할 수가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4번에 공유지분 3분의 1 지분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5번도 한 2번 나왔죠.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이건 절대로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이거 시효 취득하면 25층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자, 못하는 거 3번에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시효 취득할 수 없다. 5번에 공용 부분 절대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이거 기억하고. 다음에 양거는 2번 소유여사 즉 무슨 점유? 자주 점유. 딱 한 번 점유 개시 시에 있으면 충분하다, 족하다 0.1초만 자주 점유하면 돼요. 3번도 마찬가지 평온 공연 점유입니다.
땡땡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아까 했죠? 추정됩니다. 자, 4번에 점유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자 1번 원칙만 기억하세요. 자, 원칙은 자 만약에 60년 1월 1일부터 했다 그러면 요때부터 기산해서 20년 넘어야 돼요. 마음대로 선택해서 내가 61, 62, 64는 안 됩니다. 딱 점유 개시 시점부터 시작한다. 거기 원칙 땡땡 취득시효는 점유 개시일 60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하고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는 없다. 원칙만 일단 기억하세요. 자, 예외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자, 양가로 5번 등기해야 돼. 중요표시 땡땡. 자,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그 요령이 발생합니다. 자, 등기한 때 소유권을 소급해서 취득합니다. 그리고 뒤에 건 전번주 변구네요. 시효 완성자의 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이고 맨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일단 점유 취득시효는 포인트가 뭐야? 20년 점유를 하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니까 점유를 못하는 것은 시효 취득 못해요. 맨 위에 올라가 봅니다. 이제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가로 1번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땡땡. 일단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자 20년 점유할 수 있는 것들 쭉 나오죠. 분묘 기지권도 20년 점유하면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20년 점유하면 지상권도 시효 취득 가능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20년 하면 전세권을 의미하면 질권은 시험에 안 나와요. 다음 양가로 2번 더 중요. 시효 취득 못하는 것. 자, 1. 저당권 중에 표시하세요. 저당권은 점유해 점유 못해. 점유를 못하잖아요. 점유 못하니까 저당권은 시효 취득할 수가 없죠. 은행이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당권 절대 안 돼요. 그 다음 2번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안 돼요.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0.1초만 점유하면 되니까 20년 점유할 필요가 없어. 1번 저당권, 2번 점유권, 유치권, 그 다음 3번에 계속적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돼요. 자,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고 중요 판례는 아직 하지 마세요. 중요 판례 하면요. 자, 보따리사고 집에 갑니다. 오른쪽 오세요. 양가로 7번 등기부 동그라미 쳐.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 무슨 부? 등기부. 자, 그러면 시효 취득을 두 개 나눕니다. 자, 원칙 아까 무슨 시효 취득 배웠죠? 점유 시효 취득은 먼저 점유를 하고 20년 지난 점유 시효 취득은 20년 점유하는데 자,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더하기 등기해야죠. 그다음 지금 두 번째가 등기부 시효 취득입니다. 등기를 먼저 해놓고 시효 취득하는 거. 이거는 조심해야 돼. 먼저 뭐가 돼 있어야 돼? 등기가 먼저 돼 있어. 자기 앞으로. 소유자를 등기돼 있고 그럼 점유가 반으로 줄어들어. 몇 년? 10년으로 줄어들어. 그리고 자, 평, 공 더하기 엔더야. 선의 엔더 무과실이 포함됩니다. 네, 등기 먼저 돼 있고 선의 엔더 무과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이거는 딱 선의 무과실은 딱 0.1초만 돼요. 선의 무과실. 자,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하고 가죠. 자, 등기부 시효 취득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을에게 이제 팔았어요. 매매. 그다음에 이제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이게 무효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말소해야죠, 그죠?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 안 하고 우리 등기가 돼 있어. 등기돼 있기 때문에 계속 농사 짓고 있습니다. 등기돼 있어. 그다음 또 이렇게 돼 있고 병, 정 이렇게 돼. 그다음 등기돼 있죠. 그다음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제 무효야. 무효야. 이 사람 앞으로 소유자 정이라고 돼 있잖아. 소유자 정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 사람은 무효지만 이게 차주야 타주야? 차주란 말이죠. 왜? 매수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 앞으로 10년 등기되어 있으면 선의 무과실이 추가되면 선의 앤더 무과실이 추가되면 등기부 시효취득 합니다. 자, 그때 조심할 게 조금 이따 나와요. 정 앞으로 반드시 10년 될 필요는 없고 앞사람까지 합해서 10년 도 돼요. 자, 갑니다. 등기부 시효취득. 자, 가 줄거세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소유자를 등기되어 있어야 돼요. 자, 1. 등기도 승계합니다. 이어받아요. 이어받는다. 땡땡. 취득 시효자 명의로 반드시 10년간 등기될 필요는 없으면 취득 시효자 명의 외에 앞사람을 전주라 그래. 전주 명의 등기까지 포함해서 10년이 되면 등기부 취득 시효는 완성된다라고 하여 등기기간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자기께 7년, 앞사람께 3년 합해서 10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무효등기든 유효등기든 상관이 없어요. 땡땡.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으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하면 적법 유효한 등기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만약에 적법 유효한 등기 마친 이퀄 적어 자기 소유 부동산이죠.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고 또는 무효 등기 마친 자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무효 등기 마친 자로는 타인 소유 부동산에 시효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부 시효 취득은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고 남의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자, 고민되고 예외 1번은 아직 보지 마시고 방가로 내려옵니다. 점유자가 선의 무과실 점유 포인트합니다. 선의 무과실.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된다 그랬어요. 무과실은 추정 X입니다. 아까 봤죠? 기억. 등기부 시효 취득에 있어서는 점유의 시초에 처음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무과실에 대해서는 그 주장자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무과실은 뭐 안 되니까? 추정 안 되니까 무과실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자, 니은. 등기부 취득 시효에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언더라인 점유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를 심판해야 됩니다. 0.1초 개시 당시에 선의 무과실을 심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건 갖추어서 방가로 3 취득 시효 효과. 자, 동그라미 1 첫째 점유 동그라미 점유 취득 시효는 몇 년 점유죠? 20년 점유하면 뭐 해야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게 되고 두 번째 동그라미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이미 등기되어 있으니까 요건 구비 적시 몇 년? 10년 점유 적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 요거는 원시 취득이라고 그랬어요. 원시 취득. 자,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자, 잘 보세요. 아까 A로부터 을이 샀어. 그러면 A로부터 요렇게 등기하면 요게 승계 취득이야. 여기에는 누구로부터 등기하는 거야? 요 땅 등기잖아요. 요렇게 등기해 오잖아요. 이 승계한 거예요? 승계 안 한 거예요? 안 샀잖아. 값을 안 샀잖아요. 안 샀으니까 이걸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원시 취득. 자, 이 원시 취득 땡땡 취득 시효에 의해 취득하는 소유권은 처음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므로 전주 갑의 권리에 존재했던 모든 제한은 소멸하게 됩니다. 왜? 지구상의 처음 취득이니까. 그 다음 중에 표시하세요. 소고표가 포인트입니다. 땡땡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동그라미 크게 쳐. 언제로 소급한다? 점유 개시시 1960년도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됩니다. 소급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법에서 소급표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자, 따라서 한번 보죠. 따라서 취득 시효자는 오늘 등기했다고죠. 오늘 등기했지만 점유 계속 기간 중에 즉 1960년부터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 쌀보리는 소유자로서 취득한 것이므로 정당이득이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소급하니까. 또한 점유 계속 기간 중에 1960년부터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농사 지었다면 소급한다. 반드시 기억해요. 자, 이번에 무주물 이제 선점으로 내려오고, 이거는 동산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야. 자, 무주물. 없을 무자, 무주. 자, 주인이 없는 물건, 즉,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에요. 무주물도 이제 두 개 나눠야죠. 무주의 부동산하고, 이 무인도잖아, 무인도. 무주의 동산이죠. 이거는 누구 거라 그랬죠? 국가 거. 이거는 선점, 먼저 점유한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1번. 무주의 동산을, 즉, 자, 길거리 버려진 폐지, 공병이죠. 폐지나 공병은 소유자로 점유한 자. 이게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자나. 자주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길거리에서 이제 우리가 공병이나 휴지 줍잖아요. 그죠? 딱 줍는 사람이 자주 점유자니까 소유권을 원시 취득해요. 2번. 무주의 부동산은 취득하는 게 아니라 누구죠? 국유로 합니다. 적시입니다. 적시. 다음 3번에 유실물 같으면 분실물이죠. 유실물은 섭득자입니다. 자, 유실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공고합니다. 공고하면 유실물 섭든 주인이 안 찾아가면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섭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6개월로 바뀌었어. 옛날엔 1년이었는데. 자, 유실물 섭득은 몇 개월 지나야 된다고요? 6개월. 유실물 섭득은 경찰서 갖다 주고 6개월 있다가 소유권 찾아가라면 찾아가면 돼. 다음 매장물 발견으로 갑니다. 매장물은 1년입니다. 1년. 자, 매장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공고한 후 1년 내입니다. 1년 내 그 매장물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자, 그러나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 타인의 토지, 남의 토지, 기타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 소유자와 발견자가 반반, 절반에서 2분의 1 취득합니다. 자, 매장물을 이거죠. 이 땅이 이제 갑의 땅이야. 갑의 토지에서 자, 매장물을 발견했어요. 매장물. 그럼 이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내가 갑이 매장물 발견했다라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이 매장물 주인이 1년 내에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요. 그러면 발견자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야. 남의 땅이야. 을의 땅입니다. 을의 토지에서 갑이 발견했다. 그러면 반반씩입니다.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소유자가 됩니다. 반반씩 취득합니다. 반반씩.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무주물은 이건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니까 기간 필요 없어. 자, 적시 소유권 취득해. 동산일 때는, 부동산일 때는 적시 국가가 취득하고. 자, 이거는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잖아요. 매장물도 소유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몇 개월 지나는 거야? 6개월이 지나야만 섭득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매장물 몇 년 지나야? 1년이 지나야 소유자가 돼요. 근데 주인이 1년 내에 찾아간다. 뭐 이것이 주인이 6개월에 찾아가면 꽝이야. 소유권 취득 못해요. 못하고 이제 보상금은 받아요. 보상금은 이제 시험 안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5 내지 20% 보상금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실물, 유실물 섭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택시기사님들이죠. 택시기사님들이 핸드폰 많이 분실하잖아요. 그죠? 핸드폰 분실하면 그 다음날 전화 오잖아. 택시기사님. 그죠? 뭐 한 5%나 20% 가져오라. 이 차비 가져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실물 섭득할 때 주기로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섭득, 매장물 발견입니다. 5번에 첨부 중요 표시해야 돼요. 그 중에 부합은 거의 시험 나와. 부합에 동그라미 크게 쳐놓고 조금 쉬었다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